항구 도는 배는 낚시질 배냐 한월도 진심니 목화실은 도대냐 언제나 그리운 건 사랑하는 내 고향 동백꽃 피거든 편지나 써보내자. 오늘 함께 듣는 곡은 백년설 선생의 추억의 수평선입니다. 아주 크게 히트한 노래는 아니지만은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곡이고요. 무엇보다도 음반사적인 의미가 각별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조명암 작사, 남촌인 작곡, 그리고 서영덕 편곡의 백년설 선생 녹음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작곡자 남촌인이라는 이름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 남촌인이라는 이름은 추억의 수평선, 그리고 같은 음반 뒷면곡이죠. 희망마차, 이렇게 딱 두 곡에서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남촌인의 정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또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오케 레코드의 마지막 광고입니다. 대표적인 군국가요 혈서지원을 광고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혈서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43년 11월이라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1943년 11월에 마지막 광고가 게재됐고 그 음반번호가 31193입니다. 그런데 앞서 본 추억의 수평선은 음반번호가 31215거든요. 두 음반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음반이 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물론 1930년대 음반 제작을 한창 많이 할 때에는 이 정도 분량이 한두 달 만에 다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일제시대 말기에는 음반을 그렇게 많이 찍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곡의 음반번호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추억의 수평선이 1944년 상반기에 발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정은 물론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광고라든가 다른 자료가 발굴이 되면은 이제 확정해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오케 레코드에서 낸 마지막 음반이 추억의 수평선인 것은 틀림이 없고, 그리고 아마도 1944년 상반기 언제쯤에 발매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억의 수평선이 1944년 상반기 발매된 것이 맞다면은 오케 레코드의 마지막 음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방 이전 음반 중에서 가장 늦게 발매된 그런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음반사적인 의미가 상당하다 했던 것이죠. 이제 남촌인이라는 작곡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 속 인물, 피아노를 치고 있는 이분이 바로 남촌인입니다. 얼굴만 봐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름 아닌 이재호 선생입니다. 이재호 선생은 오케 레코드의 경쟁사였던 태평 레코드의 핵심 작가로 오케 레코드를 상당히 위협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오케 레코드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1943년 하반기에 태평 레코드의 음반 제작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작품을 발표할 통로가 사라져버리니까 이 오케 레코드와도 손을 잡고 곡을 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재호라는 이름을 또 바로 쓰기에는 계약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촌인이라는 별도의 예명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촌인이 이재호라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있죠. 지금 보시는 음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1954년 서라벌 레코드에서 발표된 출범이라는 작품의 음반 딱지입니다. 반야월 작사 이재호 작편곡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출범, 곡을 들어보면은 추억의 수평선과 같은 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을 바꾸고 가사도 당연히 바꾸고 전혀 다른 곡처럼 보이긴 하지만 멜로디는 동일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죠. 따라서 두 곡을 비교를 해보면은 추억의 수평선을 만든 남촌인이 이재호라고 당연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방 이전 오케 레코드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고요. 전체 음반 업계로 보더라도 마지막으로 발매된 음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재호 백년설 두 콤비가 뜻밖에도 오케 레코드에서 만나 발표한 노래 추억의 수평선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항구 도는 배는 낚시질 배냐 한월도 진심이 목파실은 도대냐 언제나 그리운 건 사랑하는 내 고향 동백의 꽃 피거든 편지나 써보내자